민주정치의 시작, 우리 지역 의원들과 사회 현안을 이야기를 나누는 의회의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이명노 의원, 이기순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이기순 의원님은 처음 뵈요. 항상 이 화면 속으로만 이렇게 아주 통쾌하고 이야기를 잘 풀어주셔가지고 제가 잘 보고 있었는데 영광입니다. 저도 현장에서 리포터 하시는 모습 보다가 오늘 네. 처음 뵈니 너무 반갑습니다. 첫 만남인 만큼 오늘 이야기 잘 좀 풀어내주세요. 네. 네. 그리고 잘 다녀오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네, 이제 우리 이명노 의원님이 어디 갔다 왔는지는 뒤에 가서 얘기를 하고 네, 첫 번째 조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약 20분간의 기조 연설을 진행을 했고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국제사회 복귀를 선언하고 또 한반도 대결 종식의 방법론까지 제시를 했는데 두 분 보셨죠? 어떻게 보셨는지 네. 좀 듣고 싶어요. 저는 이제 오늘 새벽에 진행된 유엔 총회 네. 연설이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말 가슴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이 유엔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온 나라라는 말씀으로 이제 연설을 시작했는데요. 네. 저는 그 한 문장에서 참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유엔 창립했던 80주년을 네. 맞이했고 이번에 또 대한민국도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이 어려웠을 때 유엔이 그 유엔의 도움으로 전쟁도 극복을 하고 또 민주화 산업화를 이뤘고 무엇보다도 지난 12.3 내란을 극복하면서 저희가 당당하게 그 국제 무대에 복귀 선언을 했던 장면이었거든요. 네네네. 예, 그 순간을 보면서 유엔의 정신을 무엇보다 빛나는 역사적 현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들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었습니다. 맞습니다. 뭔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딱 나선다라는 뭔가 그 힘찬 발걸음이 이렇게 느껴져서 네네. 박수도 받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는 그 지금 시차 적응을 열심히 하고 있는 입장이라 새벽에 이루어진 그 연설을 실시간으로 보진 못하고 지금 오늘서야 이걸 보고 왔는데 네네. 보고 나서 20분 정도 되는 영상이었잖아요. 다 보고 딱 느낀 게 이런 대통령을 가진 나라 참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불과 그 20분 연설 안에서 보였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기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초반부에 딱 이야기한 거 제가 적어왔는데 누군가 유엔이 이룬 성취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대한민국의 80년 역사를 돌아보라라는 오. 멘트를 하셨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멘트는 누가 짰을까? 엄청난 멘트다. 이건 길이 남을 명언이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 언어, 멘트, 키워드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보자면은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자유였다면서요. 자유를 21번을 썼대요. 근데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에 연설에서 대한민국을 33번, 그리고 평화를 25번, 그리고 민주주의를 12번을 쓴 걸 보면서 그 언어 안에 품격과 마인드, 철학이 다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국제사회의 완전 복귀를 선언한 큰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키워드 횟수까지 딱딱 분석을 해가시면서 적어왔습니다. 아주 인상 깊게 보았던 그 느낌을 지금 전달을 해주셨어요. 네. 네. 아무쪼록 저 또한 이렇게 박수를 같이 치면서 봤었던 이 느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명노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차 적응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SNS를 이렇게 또 팔로우하고 있어서 네. 이명노 의원님의 과거를 알고 있어요. 예. 특별한 학술 답사를 다녀오셨어요. 네, 제가 무려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네. 가서 엄청 막 뿌듯하고 막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유럽을 다녀와 보다니 막 그런 생각을 하는 연수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들과 함께한 연수였나요? 올해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네. 그래서 광복회와 국가보훈부에서 준비한 연수였는데요. 그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들과 그리고 후손이 아닌 사람으로는 저만 함께 간 연수였어요. 약간 장학생처럼 전국에서 한 명으로 선발되는 그런 영광을 누릴 네. 수 있는 연수였는데요. 장소는 프랑스 파리와 아일랜드 더블린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부연 네. 설명을 좀만 하자면 네. 프랑스 파리는 우리 독립운동을 할 때 당시에 네. 국제사회의 그 대한 독립의 정당성을 외쳤던 거점이에요. 네. 네, 그 임시정부의 파리 위원부가 있을 정도로 그리고 김규식 그리고 서영애 황기안 그리고 조소왕 선생으로 대표되는 그런 인물들이 네. 여기서 고려통신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출판, 통신, 언론 기관의 역할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 독립의 정당성을 외치기도 했었죠. 그래서 그곳들을 찾아다니면서 고려통신사였던 장소는 최근에 발굴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 거기에 저희가 현판을 전달하고 오는 식을 하기도 했었고 오. 그리고 그 다음 나라인 아일랜드 더블린으로 가서는 성골론반의
외방 수도회, 외방 선교회 본부를 가가지고 그동안 우리 독립과 또 한국 전쟁에 이어서 우리나라 복지에 힘써주신 데에 대한 감사장을 또 전달하고 더블린과 또 프랑스 파리의 그 각국의 독립운동과 한국 독립운동을 비교하는 그런 네. 답사도 진행했습니다. 야, 학술 답사답게 정말 네. 많은 것들을 배우고 좀 느끼고 오신 것 같아요. 네. 사진을 보니까 무슨 화보 같았어요. 아이고 그 화보 같은 사진은 일부러 빼고 보내드렸거든요. 놀고 왔던 것처럼 보일까봐. 뭐 근데 인물이 워낙 좋으셔서. 아이고. 근데 그 무엇보다 예. 저는 굉장히 좋았던 게 이 보고 느낀 것들을 SNS에다가 다 게시를 해주시고 내용까지 같이 올려주심으로써 저는 같이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구 의원들, 우리의 대리인들이 우리 돈으로 어디를 가는지 이런 것들 충분히 알아야 한다. 또 그 돈을 쓰지 않아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네. 했었잖아요. 그 선출직 그 대통령이라던가 이런 선출직 한 명의 1시간은 5천만 시간에 가깝다. 역시 그런 말처럼 제 시간 함부로 쓰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네. 싶었습니다. 혹시 네. 우리 이기순 의원님께서도 학술답사 예정이 있으시면은 제가 미리 SNS 좀 팔로우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경험 좀 나눠주세요. 네, 예정이 없더라도 먼저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좋아요 안 누르셨던 것 같은데? 엄청 눌렀어요. 아, 눌러주셨어요? 네, 그리고 예. 이렇게 좀 글을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아. 잠시 잠깐 놓칠 때도 있지만 꼼꼼하게 다 보았다.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기순 의원님께 또 이제 이야기 듣고 싶어요. 네. 곧 있으면 추석 명절입니다. 근데 딱 이때가 되면은 진짜 기차 예매 전쟁이에요. 맞아요. 사실 명절에는 기차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뭐 기차표 예매 전제 이렇게 좀 알겠다만 사실 명절을 포함해도 주말이나 피크 시간에도 경부선에 비해 이 KTX 호남선은 운행 횟수가 적어서 예매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운행 횟수가 실질적으로 적죠? 이제 명절이나 KTX 주말에 KTX 표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시민들께서 말씀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이게 운영 횟수를 보니까 경부선 하루에 115회 오. 그리고 호남선은 55회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고 특히나 아까 말씀 주말과 피크 시간대 출퇴근 시간대를 보니까 영호남 간에 극명한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게 이용객이 가장 많은 시간대 피크 시간대에는 이제 아침 이제 출퇴근 시간 보니까 호남선은 주중 주말 네. 해서 상관없이 운행 횟수가 13회로 동일한데 경부선 호남선이 2배 이상이 주중에 27회 그리고 주말에는 4편을 증편해서 31회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또 운행 열차 편성도 차별이 있습니다. 이게 보니 경부선 좌석수가 955석 정도의 그 열차가 80% 이상 운영하는 반면에 이 호남선은 보니까 이 KTX가 379석 이 아. 절반 가까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열차 칸이 짧은가 보네요. 그렇죠. 양수가. 네. 그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고 특히나 이 최신형 청룡 열차 네. 이번에 운행하고 있잖아요. 그 네. 운행도 보니까 호남선은 주중에 한 대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는 운영도 하지 않고요. 근데 경부선 같은 경우는 주중에 2대, 또 주말에는 4대가 운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횟수를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확연한 횟수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저만 해도 KTX 이용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때마다 진짜 의문이었어요. 대체 이렇게 원하는 사람 많은데 왜 늘 이렇게 매진이 많은가? 근데 대체 왜 이렇게 운행 횟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KTX 선 호남선은 보니까 경부선보다 한 11년 정도 늦은 2015년도에 개통이 되었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지역민들로부터 이게 지역민들의 시간과 요금 측면에서 불이익을 되게 감수를 하고 있었는데요. 정부는 인구수 이용 수요를 근거로 호남선이 경부선보다 혜택을 본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실제로는 이용객이 많은 주말이나 피크 시간대는 운행 횟수가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왜 이렇게 호남선이 운영 횟수가 적나라고 네. 이제 들여다봤을 때 기본적으로 선로 용량이 부족해요. 아. 이게 예를 들어서 호남선은 경부선처럼 경부선은 이 복복선이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선로를 2개 이상 설치해서 총 네. 4개의 선로를 운행하면 더 많은 열차를 운행할 수 있는데 호남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호남은 SRT까지 같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정작 KTX 운행이 현저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 거죠. 또 이런 구조가 있군요. 특히나 또 이제 수도권으로 배치가 다 되어다 보니까 이게 서울 부산 구간 열차가 집중돼 있고 특히나 광주 등 비수도권에는 이 후순위로 밀리는 구조이다 보니까 현저히 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반복되고 있는 구조에 있습니다. 아, 자주 이용하는 한 사람으로서 늘 매진된 표에 좌절했던 또 한 사람으로서 네. 증편 요구가 좀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맞아요. 개인적인 바람이 있긴 한데 네. 어떻게 될지는 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이재명 정부에서만큼은 이번에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어도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지역 격차 해소나 지방 소멸 위기 또 저는 이게 또 하나 요인이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인프라 개선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임영노 의원님께서도 네. KTX 이용해서 이렇게 자주 올라가시고 하시잖아요. 하루 종일 그냥 새로 고침만 하고 있죠. 표가 나오기를 계속 기다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통편이 안 좋으면 더 안 오게 되고 네. 더 안 오니까 교통편은 계속 안 좋아지고 이 맞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언젠가 맞아요. 끊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KTX SRT 통합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혹시 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궁금해요. KTX SRT 통합 관련해서요. 네. 저는 그 부분은 뭐 그 부분도 그 부분이지만 네. 그 통합이 돼서 이게 우리의 그 불편 사항이 이게 해소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히려 저를 좀 그 차라리 청룡열차나 이런 네, 것들 네. 더 증편해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통합 말씀드리고 이야기를 싶어요. 하기 네. 전에 우선은 이제 조금 맞아요. 증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좀 해결이 되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같은 생각입니다. 네, 우리 임영노 의원님께서는 네. 지금 시차 적응에도 바쁘시고 또 지금 오시기 전에 어디 토론회에 다녀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네, 어떤 직전에 토론회 토론회였죠? 하나를 진행하고 왔어요. 좌장으로. 네네. 주제는 그 신경근육 장애인 관련된 내용이었는데요. 혹시 그 리포터님 근육장애라고 들어보셨나요? 근육장애. 네, 좀 생소하죠. 네, 약간 네, 생소하네요. 우리나라에 규정되는 장애 유형은 15개밖에 없어요. 근데 그 근육장애가 뭐냐면 신경근육계 질환으로 소위 그 많이들 들어본 루게릭병이라든가 근데 이런 질환들인데 이게 장애 유형에 포함이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진행 정도에 따라서 어떤 때는 지체장애, 어떤 때는 어떤 장애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등록을 해가면서 거기에 대한 복지 혜택이라던가 그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거 굉장히 좀 모순적인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선진국들 보면 장애 유형이 엄청 다양하기도 하다더라고요. 일단 그 근육장애 관련해가지고 제가 3년 전에 의정활동 시작하면서 5분 발언을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실태조사 연구 TF를 만들어서 같이 연구도 하고 그리고 토론회도 한 차례 열었었는데 오늘 열었던 토론회는 공간에 대한 거였어요. 이분들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공용 공간에 대한 거. 토론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한테 공간은 다른 유형들에서 그 필요한 자조 모임이라던가 이런 걸 넘어서 유일하게 세상을 만나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창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들 잘 담아서 정책적으로도 잘 풀어내야겠다. 그리고 사회적 합의도 같이 구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커지는데 네. 들어보니까 우리 임영노 의원님께서는 근육 장애인에 대한 이동권 보장도 그렇고 복지 네. 증진에 대해서도 꽤나 많이 이제 신경을 쓰고 이야기를 해오셨던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또 뭐가 더 있을까요? 개인적인 이유들도 있긴 한데 그걸 방송에서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정치인들이 힘쓰는 것 그리고 결국 정치의 정의를 우리는 사회적 가치의 그 권위적 분배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 권위적으로 어떤 분배를 할 때 과연 평등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은 공정에 방점을 맞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공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모두에게 이 사회의 제도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건 결국 가장 소외되고 가장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힘쓰는 것이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이렇게 또 네. 어디 하나 이렇게 어두운 곳 없이 모두가 이렇게 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또 면밀히 들어봐 주시고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행정 일을 처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믿음이 갑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의회 인물 우리 임영노 의원, 이기순 의원님이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